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19년 4회차 3과목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해설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물과 접촉하면 위험한 물질로만 나열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3번의 보기를 보시면 과산화칼륨의 경우 제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로서 물과 반응하게 되면 이처럼 조연성 가스인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칼륨은 물과 접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트륨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이처럼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면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탄화칼슘의 경우에는 이처럼 폭발성이 강한 아세틸렌 기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탄화칼슘은 물과 반응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물과 접촉하여 위험한 물질만 모아놓는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질들은 물과의 반응성이 없습니다. 다음 4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의 각각 10배를 운반할 때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의 혼재 가능 기준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제1류와 6류, 그리고 제5류, 2류, 4류 혼재 가능하고요. 제3류와 4류 혼재 가능합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재가 불가능한데요. 이것을 1류는 어디서 쌈 싸먹어 라고 외워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과산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이고 2번의 과망간산 칼륨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입니다. 정린의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입니다. 보기 3번의 질산의 경우는 제6류 위험물이고요. 알코올의 경우는 조건이 빠진 것 같은데 제4류 위험물이거나 제2류 위험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고요. 아세톤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을 보시면 1류와 6류인데 1류와 6류는 이처럼 혼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보기 1류와 2류 그리고 6류와 4류 또는 6류와 2류 또는 6류와 4류는 여기에 혼재 가능한 기준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위험물의 혼재 기준에 대한 거는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니 머리글자 암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다음 중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관련하여 시도의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경우를 물어보았습니다. 지정 수량의 1배 이상 취급 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1배 미만을 취급하는 경우 시도의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제4류 위험물의 예시와 지정 수량이 나와 있는데요. 등류의 경우 지정 수량이 1000리터입니다. 그리고 중류의 경우 지정 수량이 2000리터입니다. 그리고 윤활유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인데요. 그래서 지정 수량이 60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의 경우에는 제1석유류인데요. 지정 수량이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 따져보면 보기 1번의 경우 2배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기 2번 중류의 경우에는 1.5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윤활유의 경우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는 제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의 단축 기준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식이 있는데요. 여기서 A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관련 공식에서 H는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를 의미하고 A는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A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답은
2번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관련 공식은 이처럼 인자별 뜻하는 바를 물어보는데요. 이 두 가지 인자의 의미를 자주 물어보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위험물 제조소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유형 문화재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제조소는 문화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황화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황화린은 제1위 위험물로서 주된 성질로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고체라고 되어 있는데 맞고요. 2번 가연성 물질이다. 맞습니다. 3번 P4, S3, P2, S5 등의 물질이 있다. 이거는 3황화린이고요. 이거는 5황화린입니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4번 물질에 따른 지정수량은 50kg, 100kg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황화린은 3황화린이든 5황화린이든 7황화린이든 상관없이 모두 지정수량은 100kg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황화린에 대한 내용은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서 자주 다뤄지는 내용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7번. 아세트알데히드의 저장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 내용 보시면 아세트알데히드나 산화프로필렌은 수은, 은, 구리, 마그네슘과의 접촉 시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므로 용기의 재질에 해당 금속이 포함되면 안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구리나 마그네슘 합금 용기에 저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수은, 운, 구리, 마그네슘의 용기에 저장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니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함에도 자주 출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우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8번. 질산과 가염소산의 공통 성질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물질을 분류하면 질산의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과염소산의 경우에도 제6류 위험물이고요. 6류 위험물의 주된 특징으로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강한 산화력과 환원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산화력과 환원력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둘 다 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 2번. 물과 접촉하면 반응이 없으므로 화재 시 주수소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산의 경우에는 물과 반응하여 발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말은 틀렸고요. 화재 시 주수소화 가능하다. 이것은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질산은 물과 만나서 발열하지만 화재 시 주수소화한다는 점 주의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가연성이 없으며 가연성 연소 시에 소화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류와 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가연성이 없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가연물 연소 시 소화를 돕는 게 아닌 연소를 돕습니다. 그리고 보기 4번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질산의 분자식을 보시면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과염소산에도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둘 다 맞는 말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9번 가솔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솔린의 경우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 비수용성입니다. 여기 사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대단히 인하하기 쉽고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이 많고 증기 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고 대부분 전기부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비중은 물보다 작다 맞습니다. 2번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크다 맞습니다.
3번 전기에 대한 도체이므로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기에 대한 도체가 아니라 부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고요. 보기 4번을 보시면 물에는 녹지 않지만 유기용제에 녹고 유지 등을 녹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은 물과는 잘 안 섞이고 기름류인 유기물들을 잘 녹입니다. 다음 50번 위험물을 적재 운반할 때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여기 적재 위험물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시면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할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의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과 제2류 위험물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 있고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물질을 분류해 보면 1번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합니다. 2번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 마그네슘에 속합니다. 그래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먼저 보면 탄화칼슘의 경우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방수성 덮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3번을 보시면 니트로 화합물은 제5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1번 질산암모늄이 가열 분해하여 폭발이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물질이 아닌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위에 있는 반응식들은 제1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자주 출제되는 것을 추려 놓았는데요. 질산암모늄의 경우 분해를 해서 H2O와 질소, 산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되지 않는 물질로는 4번 수소가 되겠습니다. 이 1류 위험물의 6가지 반응식은 한 번씩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2번 다음 중 과망감산 칼륨과 혼촉하였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과망감산 칼륨의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여기 1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을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한 제1류 위험물은 물에 의한 냉각 소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촉하였을 때 위험성이 가장 낮은 물질로 물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안 되는 이유로는 보기 2번 디에틸에테르와 보기 3번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제4류 위험물과 제1류 위험물을 혼촉하였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절대로 혼촉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번 염산의 경우에는 과망감산 칼륨과 반응하여 염소 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혼촉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5황화린과 물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기체를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제2류 위험물의 반응식 중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것들을 추려 놓았는데요. 5황화린은 물과 반응하여 황화수소 기체를 생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황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이 반응식을 모르더라도 이 반응식에 참여하지 않은 원소가 포함된 탄소가 들어간 1번은 제외하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제5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3번의 니트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입니다. 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니트로벤젠은 제4류 위험물이니 주의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5번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질산칼륨은 제1류 위험물에 속하는데요. 1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무색이나 백색의 고체이고요. 강산화성이며 불연성입니다. 어떠한 물리적인 충격으로 분해하여서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비중은 1보다 크며 물에 녹는 것도 있고 조회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다. 맞는 말입니다.
보기 3번부터 보시면 가열하면 열분해하여 산소를 방출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된다. 네, 질산칼륨과 숯, 황은 흑색 화약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보기 2번을 보시면 비중은 0.81, 녹는 점은 200도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물질의 비중이나 녹는 점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비중이 1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참고로 질산칼륨의 비중은 약 2.1이고요. 녹는 점은 334도C 정도 됩니다. 다음 56번 가연성 물질이며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제5류 위험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물질들을 분류해 보면 1번 여기까지는 톨루엔인데 니트로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트리니트로톨루엔으로 제5류 위험물 맞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케톤기에 메틸기와 에틸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메틸에틸 케톤, 즉 MEK가 됩니다. 제4류 위험물이고요. 3번을 보시면 과염소산 나트륨입니다. 제1류 위험물입니다. 참고로 NaClO3 염소산 나트륨을 기준으로 산소가 하나 더 많은 것은 과염소산 나트륨이고요. 산소가 하나 적은 것은 아염소산 나트륨입니다. 모두 제1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4번 질산의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문제에서 제5류 위험물을 말했기 때문에 답은 1번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어떤 공장에서 아세톤과 메탄올을 18리터 용기에 각각 10개, 등유를 200리터 드럼으로 3드럼을 저장하고 있다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물질의 지정수량을 파악해보면 아세톤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400리터입니다. 그리고 메탄올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400리터입니다. 다음 등유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이 1000리터입니다. 현재 아세톤과 메탄올은 18리터 용기가 10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180리터씩 있습니다. 그리고 등유는 200리터 드럼이 3개 있다고 했으니까 총 600리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정수량의 배수의 합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의 지정수량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들의 총 합은 1.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 중 1기압에서 이나점이 21도씨인 물질은 제 몇 석유류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4류 위험물 중 각 석유류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1기압에서 착화점이 100도 이하이거나 인하점이 -20도씨 이하이고 B점이 40도씨 이하인 것입니다.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제2석유류의 경우에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는 1기압에서 인하점이 21도씨인 물질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21도씨를 포함하고 있는 제2석유류가 답이 됩니다. 이 사류 위험물의 정의에 관련해서는 필기에서 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 인하점 기준을 한 번씩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다음 중 증기비중이 가장 큰 물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증기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서 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자량만 비교해도 증기비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물질은 C와 H와 O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원자량은 12g/몰, 1g/몰, 16g/몰입니다. 그래서 보기의 각각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지금 탄소가 6개 있고 수소가 6개 있습니다. 78g/몰이고요.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산소가 1개, 수소는 지금 3개, 1개 있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1개 있습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32g/몰이 나옵니다. 3번은 산소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기 때문에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여기 3개, 여기 5개가 있기 때문에 8개가 있습니다. 산소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분자량은 72g/몰이 나옵니다. 4번의 경우에는 탄소가 3개, 수소가 여기 5개, 여기 3개 있기 때문에 8개가 있습니다. 산소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면 92g/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가장 큰 4번이 증기 비중이 가장 큽니다. 헷갈리신다면 각각의 분자량의 29를 나눠서 나온 값 중 가장 큰 것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번 금속 칼륨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위에는 알칼리 금속의 특징들을 나열한 것인데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물은 금속이며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반응성이 크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하므로 기름에 저장한다. 그리고 가열된 불꽃색으로는 리튬의 경우 빨간색, 나트륨의 경우 노란색, 칼륨의 경우 보라색을 띱니다.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빨리 놀아 볼까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중금속류에 속한다고 했는데요. 알칼리 금속은 가벼운 경금속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2번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체외각 전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떨어져서 이온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물속에 보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물과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4번에 고광택을 내므로 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장식으로 쓰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한 문제씩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19년 4회차 기출문제 중 3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